5시 15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주말이니까요. 5시 15분에 무조건 끝낼 테니까 편하게 앞으로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 30분 뭐 좀 가신다고 뭐 들으시면 다 약이 되고 그럴 좋은 토크니까. 네. 자. 네,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 마지막 세션이 보통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듣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강행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오늘 이 토크할 때 이분들이랑 제가 미리 각본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니까 막 하는데 갑자기 막 졸리는 거예요. 졸리면 안 되거든요. 토크할 때. 그래서 아까 박세주 장관 하실 때 정말 좋은 내용이었지만 오늘 컨디션을 위해 가지고 아까 잠깐 제가 10분간 쪽잠 자고 왔습니다. 네, 베스트 컨디션을 위해.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이거 할 때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형식 구애받지 말고요. 제가 이제 할 거니까 여러분도 그때 여기서 편집하는 하는 것처럼 들어오세요. 알겠죠? 너무 길면 내가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갑시다. 네. 자, 먼저 오늘 두 분의 실제로 솔루션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사스화 시켜가지고 글로벌로 진출을 해서 그걸 매출을 좀 달성시키고 있는 두 개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시행착오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시에스 박민희 대표님, 자기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대표이지만 그래도 주력 하신 곳인지. 네, 안녕하세요. 포시에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미경입니다. 저희 포시에스 이름보다는 오즈라는 리포트로 좀 유명한 회사죠. 리포팅 솔루션으로 해서 리포팅 솔루션은 어디에서나 쓰는 그런 솔루션인데 저희가 오즈 리포트 말고 오즈 이폼이라고 하는 전자문서 생성 쪽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패키지인데요. 요즘에 금융기관에서 페이퍼리스 시스템 구축할 때 요즘 뭐 종이 안 쓰시고 다 전자문서 쓰시잖아요. 그죠? 은행 같은 데 가시면 그런 시스템 구축할 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오즈 이폼이라는 패키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사스 서비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폼 사인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오즈 만드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써봤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우리도 쓰고 있어요. 결국 포시에 만든 거 다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솔루션으로도 이제 잘 나가서 상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솔루션으로 이제 잘 나가서 하고 있는데 왜 힘들게 왜 사스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또 전환시키려고 하신 이유가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도 고객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상장까지 하시고 신규 고객 안에는 일단 네. 글로벌 시장이 있을 거고요. 네. 사실 패키지 소프트웨어도 글로벌 시장, 국내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해외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다 아실 텐데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외 시장 공략하기는 훨씬 더 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가 다 대기업군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공공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금융. 근데 이제 SMB 시장을 같이 공략할 수가 있죠. 가격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기관의 대기업, 대형기업, 국내 대형기관이 많이 써가지고 그걸 상장까지 가셨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또 카바지 못하는 SMB 시장이라든지 그렇죠.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욕심이 많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걸로 좀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건데. 네. 실제 대표님께서 지금 그 사스 개발하는 거 거의 총괄하고 계시죠? 예, 제가 뭐 CTO를 맡고는 있는데요. 너무 깊은 기술은 묻지 마세요. 네, 안 경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준호 매니저님 인카 엔톡스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김준호 매니저님 만났을 때 인카 네톡스인 줄 알았는데 인카 엔톡스라고요. 자, 일단 회사 이름이 일단은 좀 생소하거든요. 엔톡스랄까 또 뭔지. 네. 심지어 저 이제 어제도 그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였나요? 거기서 이제 행사 있어서 제가 강연을 했었는데 그 행사 신청 페이지에 저희 회사 이름은 인카 네트워크스라고 써주셨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바꿔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굉장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트워크스는 이제 두 가지 합성어인데 엔터테인먼트와 네트워크스를 합쳐서 저희 대표님이 창업하실 때 이렇게
만든 회사. 언제 창업했죠? 일단 그러면 소개를 좀 네. 드리고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카인톡스의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그 클라우드 사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펠리컨이라고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보호하는 동영상이나 이제 음원 같은 그런 이제 DRM을 사스로 이제 제공하는 펠리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앱실링이라고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해킹으로부터 방지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펠리컨 그 멀티미디어 컨텐츠 보안 서비스의 제품 전문가로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창업된 게 이제 2000년에 창업이 돼서 지금 벌써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 굉장히 인카인톡스도 OTT라든지 이러닝이라든지 그러니까 컨텐츠를 갖고서 뭔가 유료 서비스를 하는 데들은 인카인톡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것도 솔루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도 왜 그 사스로 전환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저희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더 이제 추가로 발굴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기존의 그 온프레미스 솔루션 기업 기반의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 클라우드 고민을 시작한 게 2013년 정도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상황이 여러분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희 솔루션이 워낙에 이제 물 밑에서 돌아가고 최종 사용자들한테는 노출되지가 잘 않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컨텐츠 DRM 쪽은 저희 국내 시장을 거의 저희 솔루션이 장악을 하다시피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라인 영화 서비스는 100% 저희 DRM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음악 같은 이런 뭐 벅스라든가 이런 음원 서비스도 거의 뭐 대부분 90% 정도를 저희 솔루션이 이용하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국내는 신규 고객 발굴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온프레미스 이런 설치형 솔루션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클라우드 사스로 전환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온프리미스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온프리미스 여기도 온프리미스 많이 하신 분 많이 계실 텐데 기업들이 사스를 해보니까 온프리미스보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해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주제가 뭐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해외 진출이 있으니까 아니더라도 예, 근데 여러 가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라우드의 장점, 사스의 장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계기 자체가 이 해외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점도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패키지 기반의 그런 솔루션보다는 그리고 글로벌로 이렇게 시장을 넓혀 나갔을 때 이제 고객들이 갑자기 막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 확장성 그래서 스케일빌리티라고 하죠. 스케일러빌리티. 그래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스 서비스의 장점으로 보고 있죠. 자, 그 아까 제가 이제 두 분은 모두 처음에 우리 오프닝 할 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이제 인사 같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지금 사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인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걸 적극 고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답변들이 사스로 간다예요. 결국은 우리는 간다. 네. 근데 두 분 그냥 어떤 것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스를 쓰는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50% 이상 정도 되는 시점이 한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50% 이상 정도 시장 지금 거의 다 솔루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외는 뭐 사스 비중이 뭐 80% 90%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고 뭐 SI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 사스 비중이 기업에서 하는 것이 한 50% 이상 되는 그 정도 되는 시점이 한 5년 뒤, 10년 뒤, 뭐 3년 뒤, 한 그냥 궁금했어요. 시장이 저는 오고 있으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박 대표님.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클라우드 사스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많이 없으시잖아요. 고객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꼭 국내 고객을 보는 건 아니라 글로벌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마 국내만 봤으면 좀 늦게 했겠죠. 근데 사실 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패키지를 쓰는 고객과 사스 이제 저희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고객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패키지를 쓰는 그 고객이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대기업이 그 클라우드를 쓰는 부분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일반 우리 그 SMB 시장의 그 아직까지 IT 시스템 쓰지 않는 그런 고객들이 이제는 시스템을 사용하려는 이제 비율이 늘어날 때 훨씬 더 사스 서비스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요즘에 이제 그 창업하신 분들이나 스타트업 분들이 의외로 그 시스템 활용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한 5년 뒤에는 상당히 많은 사스들이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저희 같은 패키지 만드는 업체들이 이 사스로 돌리기가 더 힘들어요. 이미 패키지 비즈니스에 너무 이렇게 생각이 굳어 있어가지고 더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박석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간단한 메시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은 정말 많이 늘어나고 또 국내에서도 한 5년 뒤 정도에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주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뭐 전체 산업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는 없어서 그 뭐 몇 년 뒤라는 건 좀 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저희가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뭐 멀티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방송 미디어 이런 쪽을 보면 이미 절반이 넘어선 느낌이에요. 절반이 넘어선 느낌이고 저희 고객들만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5년 전에 사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100% 이제 솔루션 기반 고객들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숫자로는 70% 정도가 저희 고객들이 사스 고객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근데 매출 규모로는 아직까지는 반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사스로 결국 다 궁금하신 것이 이제 솔루션을 사스로 어떻게 전환하지? 그 다음에 전환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조직은 기술은 뭐 그 다음에 만들었어. 만든 다음에 어떻게 오픈하지? 어떻게 이거를 알리지? 어떻게 운영하지? 뭐 결국 나중에 어떻게 글로벌 진출하지?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나리오 순으로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 그 이제 사스 이제 개발하시면서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던 가장 큰 처음에 생각지도 않던 가장 큰 난제랄까 시행착오는 뭐였습니까? 처음 예상치도 않았던 가장 큰 시행착오가 뭐였어요? 개발하면서. 저희도 사실 그 초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바꾸면 조직의 어떤 새로운 난리지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 거거든요. 개발도 어떤 클라우드 쪽에 어떤 기술 기반을 가진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영업, 마케팅 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막상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이아스라든가 파스라든가 이런 선정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파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들이 어떤 골고루 지역에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라든가 또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되어 있는지 또 개발하면서 분명히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개발하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발자들이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많이 쓰는 파스들이 확실하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할 때 이미 이제 대부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다 대형 클라우드 벤더로 다 이제 그 한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설계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오토스케일이 되고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또 글로벌에서 뭐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지역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서도 글로벌의 통합적인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아키텍처 설계할 때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이제 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포시스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전문가가 천만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죠. 영수 잘 모르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외부에서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그 조직 그런 사람들 주축을 해서 이번에 이 클라우드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좀 육성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내부 연구소 직원들을 교육을 해서 사실 이제 아키텍처 관련된 교육도 여러 번 저희 받았고요. 사실 우리 박준성 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교육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체크하는 것들은 정말 그 인터넷 자료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자료가 없어서 체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크할 그 체크리스트를 잘 정리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게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또 외부에 자문도 하고 하면 되니까 그것들을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그 항목들 체크리스트 다 작성해서 각 밴드별로 장점 단점 그다음에 또 어떤 시스템 구현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포시스 상장회사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부에 클라우드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에서 뭔가 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저는 뭐 열려 있습니다. 항상 저희 네.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면 네. 항상 해주는데 네. 사실 이제 연구소 조직이 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일단 다 서베이를 해요. 서베이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하죠. 예. 근데 자료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요. 예. 그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말씀 같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예. 자료는 오픈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소 내에서 그런 것을 이제 공유하고 그렇죠. 소통하고 예. 그런 문화를 잘 조성시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시스템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되게 잘 돼 있어요. 내부의 네. 개발 조직 안에서 어떤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또 정부 사업 과제로 했기 때문에 그 산출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목 그 정연하게 다 그 등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산출물들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예. 자, 김주미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사스 전환하면서 처음에 김의원도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이랄까? 뭐 시행착오는 뭐였습니까? 뭐 시행착오랄까 어려운 점은 솔직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네. 예, 저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솔직히 그냥 이름만 클라우드라는 걸 듣고 갔지 개념도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뭐 따로 뭐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고 시작한 것도 전혀 아니었고요. 예. 박준영 의원도 교육 안 받습니까? 예, 예, 저는 몰랐어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예. 더 힘드셨을 것 그게 같아요. 정말이지 맨 땅에 삽질을 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무역지 같은 걸로 보면 사파 무역을 예. 심지어는 어떠냐면요, 그 멀티테넌시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5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스를 네. 제가 이제 그쪽에 또 메인으로 담당으로 있는데도 제가 이 멀티테넌시라는 용어를 들은 게 올해 초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네. 이미 저희 서비스는 멀티테넌시로 되어 있었어요. 아, 네. 네. 아, 그러니까 다행이네. 용어를 모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쌓은 상태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게 고객의 요구를 따라서 또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우리 저기 박준선 회장님의 돈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많이 받았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리고 파스나 그런 쪽 그 전문 업체들이 또 같이 좀 했네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어려움이 없었나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이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어서. 예. 자, 그다음에 그 아까 박민 대표님 이제 이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새로 만드는 게 낫지 기존 것을 뭐 원래 있던 것을 뭔가 이게 다시 전환시키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어떤 회사 아까 보니까 업종 전환도 생각하시고 어떤 회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솔루션을 사스로 이제 전환시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방법은 지금 이제 세상 많이 변했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하고 지금 기존만 변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제 아직 개발 안 했어요. 이제 사스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예 새로 만들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방법론을 좀 제시하시겠어요? 사실 뭐 그 사스 전환 방식 중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가지고 계신 모델을 조금만 변형시켜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나는 독자 서비스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독자 서비스로 독자적인 어떤 나의 서비스로 개발할 때 이제 가장 많은 그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이제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저희 같은 경우도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또 마켓플레이스 올릴 때도 어떤 클라우드 밴드에 올릴 건지 그것도 이제 그 클라우드 밴드 특징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가 어디에 맞는지도 좀 보셔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세일즈포스에 붙여서 올리는 게 가장 그 영업이 활발할 것 같다면 그걸 가장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공수가 좀 다 틀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독자 서비스로 만드실 때 보니까 이제 그 기존 패키지를 가진 기업들이 더 불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멀티테넌시를 지원할 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기존의 아키텍처를 다 고쳐야 되니까. 아, 근데 기존에 그런 아키텍처로 이미 약간의 서비스 모델로 돼 있으셔서 아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가 안 돼 있을 때 그걸 고치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소스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스들을 또 다 건드리는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그치만 그거를 투자하셔서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해보니까 기존의 어떤 패키지 업체들이 힘든 게 저희 같은 경우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대기업 상대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나의 핵심 키 기능은 뭔지를 가려서 그것부터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기존 패키지 업체들이 더 새로 만드는 업체들은 간단한 거 먼저 해서 딱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박석희 소장님 그 강의 들으면서 내가 저걸 잘 못했지 라는 그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아까 나온 그 3가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시행착오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 아까 그 강의 들으셨던 부분 잘 작성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박 회장님도 맨 처음에 오프닝할 때 블랙박스한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 제가 박수님도 비슷한 거 있고 방금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스로 이제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사스로 전화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능이나 그런 것보다 일단은 우리 회사, 우리 이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고객이 원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다시 한번 그 편견 없이 다시 한번 규명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우리 이거만 가도 더 하고 싶지만 글로벌 진출 얘기 좀 하죠. 바로 들어가죠. 네, 자, 일단 김준호 회장님, 저희 글로벌 진출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한 몇 군데 좀 회사가 쓰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안 해주시길 바랬는데. 네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 근데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5년이나 지났는데 솔직히는 아직까지는 되게 실망스러운 네. 상황이에요. 5년이 지났잖아요. 네. 5년이 지났는데 지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그 동안에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이런 스마트한 방법이 있었는데 모르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글로벌 진출에서 가장 큰 시행착오는 뭐였습니까? 복귀해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뭐 몰랐던 건 아닌데 네. 알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일단 국내에서조차도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회사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저희 이런 솔루션 인카 네트워크를 알고 있죠. 업계에서는 그나마 이제 뭐 거의 그 독점하다시피 했었지만 이제 이 글로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글로벌 그 시장에서의 저희 이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라는 게 회사명이 좋아서 인카잖아. 인카. 남미에서 위치일 것 같은데 인카.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오픈해놓고도 그러니까 몰라서 거의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뭐 요즘에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이제 알아서들 들어올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뭐 SEO도 하고, 뭐 콘텐츠 마케팅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오프라인 활동으로도 이제 해외 전시회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이런 자리에도 또 제가 나와서 홍보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글로벌 쪽에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지금 저희가 그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및 이제 뭐 세일즈 인력들 이런 인력들을 국내가 아닌 저희가 이제 인도에 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지사 쪽에 현지인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글로벌 쪽에 저희 세일즈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뭐 그 전 시간에도 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셀프 서비스죠. 셀프 서비스. 말은 굉장히 쉬운데 셀프 서비스 뭐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떠세요? 실제로 구현해 보시니까 셀프 서비스 구현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희가 특히나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셀프로 만드는 게 왜냐면 좀 약간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좀 사용을 해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메일이나 또 아니면 아까 많이 나왔지만 슬랙 같은 경우 뭐 메신저 다 써봤으니까 어렵지가 않잖아요. 사용자 경험 그냥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저희 같은 이런 그 약간의 고급 기술의 B2B 고급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그런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막 쉽게 해볼 수 있고 막 뭔가 눈에 보이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셀프가 안 되고 이렇게 사스로 만들어놨는데도 문의가 들어오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꼭 주시고 미팅을 또 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셀프가 너무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네. 박 대표님 어떠세요?
예,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좀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꼭 셀프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다 만들고 났더니 뭐 아키텍처도 엄청 고려하고 이거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많이 하였는데 다 만들고 나서 저희가 가장 크게 시행착오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UI UX를 다시 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다시 UI UX를 완전하게 개편하는 작업을 다시 해서 그게 또 한 6개월 걸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성 측면이거든요. 사용성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패키지 마인드예요, 여러분. 패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패키지는 또 그렇거든요. 개발자용이다 보니까 뭐 사실 개발자들이 좀 편안한 어떤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었는데 이 서비스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그 UI, UX 같은 것들 정말 그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들 사실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정말 쉬운 것들 말고 또 그 글로벌 서비스들도 보면 어려운 것들도 꽤 있거든요. 사실 뭐 세일즈포스도 그렇게 쉬운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다 진짜 동영상 컨텐츠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저희 서비스의 경쟁 서비스도 사실 뭐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써보니까. 하지만 걔네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동영상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쌓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 만들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 컨텐츠의 또 질이 문제예요. 막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멀리 찾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죠. 아직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쪽 인력들, 조직들을 많이 좀 셋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여기 뭐 제가 만약에 제 솔루션을 해외로 진출을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가장 또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언어일까 언어. 나 우리 회사에 영어 잘하는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김주민 님은 그 인카이톡스는 그 언어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해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인도의 지사를 설립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사실 온프라미스 솔루션 사업을 할 때 한 10년 전에 2009년에 인도에 좀 큰 그런 그 계약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스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현지 그 저희 고객한테 시스템을 다 구축해주러 저희 엔지니어들이 출장을 인도까지 가갖고 예. 근데 뭐 웃긴 얘기지만 그 가셨던 엔지니어분 중에 한 분이 영어 때문에 내상을 좀 입으셔갖고 예, 본인은 이제 나름 한다고 이제 생각하셨었는데 멘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이후로 절대로 해외 출장을 안 가고 계신 엔지니어분이 한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네. 아무튼 한국 사람이 영어로 하려면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해외 비즈니스나 이런 그 특히나 영어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 마케팅이나 당연히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안 하고 한국 사람이 안 하고 인도의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좀 궁금한 게요. 예. 그 인도분을 그 비용이 어떻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외 지사 만들고 한다면 비용 어떡하지? 그거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CEO들이. 네, 예. 어떻습니까? 인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저희가 그래요? 아직 그 지사는 있지만 되게 이제 최적화된 그런 그 시스템. 그래서 그 사업 담당이 심지어 이제 그 인도 지사의 모든 운영을 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인력이 좀 더 늘어서 지금 3명 정도가 이제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고 충분히 몸값을 한다. 저희 그 담당하는 그 해외 그 인도 지사 헤드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도 지사가 설립된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손해를 본 적이 없다. 네. 우리 밥값을 하고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뽑았네. 저 어떻습니까? 포시스 지금 이제 그 해외 이제 시장 계속 이제 진출하려고 노킹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올해 이제 뭐 사실 저희도 아직 그 뭐 매출 실적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 또 이제 고객이 돼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출이 되려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만들어 놓고 이 마케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SEO나 뭐 SEM 작업들 이런 작업들 이제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마케팅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그거를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는 많이 안 했어요, 마케팅 활동들을. 근데 사례를 만들었어요. 이제 국내도 그렇고, 이제 처음엔 국내 좀 안 만들었는데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해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잘 쓰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 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이제 마케팅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의 고객이 내는 매출이라 매출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김주미 지금 네. 앱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직접 클라우드 영업을 하신 게 마켓플레이스. 아니라 해외에 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영업을 하신 게 아니라 알아서 고객이 저절로 찾아와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빌리까지 해준 건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한 거고 그것의 효과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보시니까. 저희 뭐 시작은 저희 자체 서비스 사이트로 이제 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한 2년 전부터 그 A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저희 서비스를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매출 채널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매출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홍보도 이루어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방식은 이제 그쪽이랑 이제 아까 나왔지만 미터링이나 빌링 쪽이 연동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저희 서비스 고객이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 그 사용량을 이제 그쪽 마켓플레이스 쪽으로 이제 리포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을 받는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인카이드에서 빌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근데 가장 큰 지금 그래도 가장 큰 고객이랄까 해외 쪽에 어떤 고객사가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저희 서비스 쓰고 있는 고객사가 해외 쪽에 한 군데 이제 인도네시아 고객이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꽤 유명한 그 OTT 서비스인데 이제 비디오닷컴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비디오가 아니라 VIDIO로 하는데요. 예, 아무튼 여기가 이제 그 저희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희랑 이제 파트너십이 돼 있으니까 그 소개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그쪽 인도네시아 이제 동남아를 담당하는 그쪽에 이제 리슬러가 그쪽 자기네 고객 중에 그 저희 같은 이제 컨텐츠 보안 서비스인데 그 클라우드 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를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그쪽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모르는 그런 고객이었는데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알아서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 세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한 또 키워드가 하나가 자동화인데 운영 자동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박 대표님 이제 그동안 패키지 쪽도 많이 하셨고 하셨는데 이런 이제 고객 서비스라든지 고객 지원이라든지 운영 쪽에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해보시니까 그 자동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체감이 되시는지. 저희는 그 처음에 초기 구축할 때 그쪽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그 운영 자동화 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서비스 그냥 클라우드 밴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구축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고 오픈 소스로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가 직접 구축하는 방법이 또 있을 텐데 당연히 서비스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겠죠. 약간은 이제 그 클라우드 밴드의 좀 정석적인 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제 대형 그 밴드들에서는 잘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써서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링이나 구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빌링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서비스를 쓰고 싶었지만 그게 이제 저희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다 서비스가 안 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그거 쓰려면 되게 값이 그나마 이게 퍼블릭 서비스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 안 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오픈 소스가 어려워요. 오픈 소스 다 제공되지만 그걸 우리 거에 맞게 또 UI적으로
그 세팅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꽤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빌딩 같은 건 킬빌 기반으로 다 구축을 하고 이제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또 다 뭐 페이팔이나 뭐 인제니코 뭐 이런 것들 연동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뭐 가격 정책이나 구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구축을 해놨습니다. 아, 네. 예. 그 오늘 또 많이 나온 단어가 또 API인데 김주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인카인톡스는 그런 이제 API 관련된 것들을 잘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고 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제 분야죠. 그래서 그 API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근데 API 중요성은 예. API 중요성도 올 초에 알았어요? 아니면 그건 몇 년째 알았어요? 어? 그래 이제 진작부터 아, 진짜 알았어요.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다행이네. 예.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비싸긴 한데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API가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고객의 니즈 때문에,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그 관련된 다른 솔루션들과의 파트너십을 하려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API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근데 API에 있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각자 나름대로 다 이제 API를 준비를 해서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API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동해야 되는 API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너무 복잡하구나. 예.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이 회사랑만 연동을 할 게 아니고 또 그 비슷한 또 다른 회사랑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야 자기는 고객들이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이쪽 파트너 연동도 해야 되고 API가 다 다른데 API의 기본 뭐 오픈돼 있다는 그런 거는 같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이나 콘텐츠 보안 쪽은 어떤 표준화된 AP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가 나름대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업체에서밖에 못 쓰니까, 그래서 그 전체 업계가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API를 업계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연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은 금방 갔습니다. 벌써 지금 5시 20분이네요. 네.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오늘 좀 그래서 그래도 두 분 질문 한 분 하셨는데 권영원님께서 내수시장 포화시에 검토된 해외 시장 진출 검토 및 진출을 성공하시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포화 이전 상황인 5년 전에 검토와 준비를 하셨다면 어떤 정보와 내용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질문에 대해?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네. 자, 권영원님 좀 쉽게 한번. 5년 전에 준비하셨으면 어떻게 지금 검토하는 예. 입장에서 듣고 예. 싶은 저는 회장님한테 좀 트레이닝을 받고 시작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5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네. 박태민님은 트레이닝 다 받으셨잖아. 5년 전에 그러면 뭘? 네. 근데 이제 약간 포커스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전에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두분 다 이제 뭐 예. 국내 시장은 예. 선점해서 예. 그렇죠. 고객을 찾기 위해서 해외에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아 그러신 거예요? 일단 그 사실 저희 패키지도 국내 시장에 포화되진 않고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쪽 시장은. 그래서 저희 전략적으로는 보면은 뭐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그렇지만 서비스로 간다가 아니라 패키지와 서비스를 같이 간다. 근데 서비스가 그거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패키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서비스가 좀 더 쉬우니까 서비스로 먼저 가고 패키지도 계속 같이 한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개발 쪽 시스템이라 이게 큰 기업들, 금융기기나 이런 데서 서비스 쓰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기관계 시스템 연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 같이 간다라는, 그래서 지금이 저희가 뭐 늦게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든 부분은 정말 마케팅적인 부분, 메시지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든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걸 운영할 인력들이라든가 마케팅, 뭐 운영실 이런 데 다 조직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존 인력 가지고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언어별, 물론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다 지사를 필요하진 않지만 지원 체계가 언어별로 필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언어별 어떤 담당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정말 잘한 건 초기에 저희가 정말 교육받은 거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 잘 설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많이 실패하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오늘 내가 그래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안 물어보네. 시간 관계상 그냥 기사에서 마지막.